안녕하십니까. 중년의 사랑입니다. 밤이면 혼자 사는 여자 집 앞에 줄을 서는 남자들. 반대로 혼자 사는 여자가 밤새 기다렸지만 어떤 남자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 여자는 밤에 남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일본 이야기죠.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젊은 남녀의 잠자리 풍습, 요바이 이야기죠. 암묵적 관습이었던 한 마을의 남자 5명이 한꺼번에 이들 5명이 한꺼번에 여성의 집으로 요바이를 시도하다가 아버지에게 들켜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쫓기다 보니 그게 오히려 재미지더라. 또 있죠. 남자가 완전히 벌거벗은 채 나체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나는 도둑이 아니다, 강간범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하네요. 한밤중에 모르는 남자가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풍습입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 들어갔다가 밤새 일을 보고 날이 밝으면 나오는 행위라고 하네요. 일본의 밤을 지배했던 이 요바이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었던 만큼 일정한 룰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라면 누구나 요바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젊은 여성이나 미망인 또는 하녀, 유모만 요바이 대상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의 경우 동거남이 있거나 바로 이웃집 여자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바이란 무엇인가? 요바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부르다, 방에 들어가다, 침대로 불러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혼자 지내는 미망인, 동네의 처녀들이 한밤중에 내 집에 찾아온 남자들과 잠자리를 맺는다. 결국은 그것이죠. 고대부터 내려오던 이 풍습,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일본에서는 공공연하게 심지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이런 풍습이 생겼던 것일까요? 이렇게 밤에 여성의 집에 찾아오는 남자를 받아들이는 이 문화는 특히 시골, 농촌에서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 농촌 지역만의 일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전쟁, 지진, 재해로 남성이 사망하게 되면 그 마을에 남성이 줄어들게 되죠. 과부, 미망인이 많아집니다. 그런 마을,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요바이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넘쳐나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안쓰럽게 봤던 것일까요? 어쨌든 마을 촌장들이 나서서 혼자가 된 미망인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동네 처녀들도 이렇게 저렇게 결혼도 성사시켜서 아이도 낳게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풍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젊은 처녀나 총각들이 결혼할 즈음이 되면 자신의 배우자를 찾을 때 이 방법을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떤 마을에서는 아예 규칙까지 만들어서는 마을 행사처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규칙이라면 무엇일까요? 아무 남자나 무작정 내가 눈도장 찍어둔 여자 집에 밤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하네요. 여성이 허락한 남성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밤에 들어가서 밤새 여자와 이불 속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없던 일처럼 그렇게 떠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혼자 사는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는 여성들을 찾아가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니, 가족들과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옆방에, 딸방에, 아이고, 다 들릴 텐데. 게다가 마을에는 그저 그런 여자도 있고 이쁜 여자도 있고 애교 철철 넘치는 여자도 있고 반대인 여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인기가 정말 많은 여자의 집 앞에는 남자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딱지를 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거나 행실이 좋지 않은 남자를 거부할 수 있었다. 딱지 맞은 남성,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마을 촌장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거부당한 남성을 위해서 상대를 바꾸어 주거나 한 여자 집에 줄이 많이 선 남성들을 순서를 정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번호표 뽑기 같은 것이죠. 언뜻 들으면 문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름 규칙과 묘한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혼 여성 또는 미망인, 과부여야 한다. 여성이 남성을 거부하면 절대 합방 불가능하다.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생길 수 있죠.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를 여성이 지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재미있는 거죠. 공동 책임인 것인가요? 남자가 몇이든. 지목한다라는 것은 여러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을 때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내가 정하겠다라는 것이 되죠.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이의 아빠를 밝혔겠죠. 하지만 이때 여성들은 야밤에 찾아와 자고 간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신분이나 계급이 높은 남자, 그런 남자를 택해서 콕 찍어서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를 거부할 권리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들은 당연히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력 있는 남자를 골랐겠죠. 즉 돈이 많은 남자를 지정했다. 여자들이. 재미있죠? 그렇다면 어두운 밤이면 서로 만나 잠자리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나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결혼해야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요바이를 했다고 해서 결혼이 반드시 성사되는 건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혹은 하룻밤 즐기는 문화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자가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허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야밤에 여자가 그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는 것. 여성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 집에 직접 찾아가서 밤을 보내고 오는 경우. 일본이 성문화에 대해서 옛적부터 상당히 개방적이죠. 그렇다면 외부인도 그 마을 요바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 마을 주민만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마을의 남자가 요바이를 하러 오면 초죽음이 된다고 합니다. 허나 간혹 또 외부인에게 개방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은 손님을 위해서 하룻밤 빌려주는, 아내를 빌려주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은 사실 몽골 쪽에 있는 풍습이었는데 일본에도 있었네요. 이때도 손님과 내 아내가 그렇게 지내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역시 그냥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도 참 놀랍죠. 나름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는 어째서 이 문화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냥 쭉 이어지지 않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도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도시화되고 또 성범죄 처벌 강화가 되면서 요바이가 점차 사라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라진 지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960년대 이때쯤 이르러서야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네요. 어두운 밤이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줄을 서는 남자들. 같은 시절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의 수절 문화와 일본의 요바이를 비교해보자면 남편 없는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조선은 미망인이 절개를 지키는 것을 가문의 묘계로 삼았죠. 연료문이라도 받으면 그냥 그랬습니다. 심지어 재혼하려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도 했었죠. 반면 일본의 요바이는 여성의 동의가 있으면 관계를 허용했고 마을 차원에서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목적도 달랐습니다. 조선은 정절 유지, 일본은 결혼과 인구 증가가 목적이었죠. 결국 조선은 닫힌 성문화였고 일본은 열린 성문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시선에서 보게 되면 두 문화 모두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우거나 성을 도구화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양쪽 다. 충격적이면서도 묘하게 질서가 있었던 일본의 요바이 문화.
과거 일본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유흥이 아니라 결혼과 인구 유지를 위한 마을의 전략이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라고 봐야 할까요? 문란함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